오랜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 코스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길이라면 어떠실까요? 과연 우리는 은퇴라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스스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이야기,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막연한 노후에 대한 걱정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안감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던 노후 준비가 어떻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이름, 김 부장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는 한평생을 한 직장에 바쳐온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장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직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죠.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곧 가족의 역사이자 회사의 성장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이죠. 어느덧 김 부장님에게도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어가 주는 해방감,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날,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쳤을 테죠. 수십 년간 몸담았던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이제는 홀로 서야 한다는 막막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마음 한편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안정적인 수입이 갑자기 끊긴다는 사실이 마치 삶의 에너지원이 갑자기 차단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의 손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서류 더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돈으로 남은 생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지출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동안 막연하게 상상했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 따뜻한 햇살 아래 손주와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냉정한 계산기 숫자만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상상 속의 아름다운 그림과 현실의 팍팍한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날들이 이어졌을 겁니다. 은퇴는 더 이상 해방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긴장과 불안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김 부장님은 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전 이야기에서 김 부장님은 막연한 노후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셨죠. 단순히 퇴직금만으로는 남은 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무언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발걸음은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을 해결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마치 험난한 산길에 선 등산객처럼 일단 눈앞에 가장 큰 바위를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많은 은퇴자들이 그렇듯 김 부장님 역시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서둘러 경제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투자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박을 외치는 글에 현혹되기도 하고 지인들의 성공담에 솔깃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 한 줄기 희망을 좇아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주식 차트의 등락에 따라 그의 희비는 마치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종이배처럼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빨간색 상승 그래프를 보며 잠시 희망에 부풀었다가도
파란색 하락 그래프 앞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기대와는 달리 투자금은 생각처럼 불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그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길일까 하는 회의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쓰라린 경험 끝에 김 부장님은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듯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진리를 알려주기도 하는 법이죠.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돈을 조차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잃고 건강까지 해치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재정적인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만 견고하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노후 생활도 재정이라는 기둥 하나만으로는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 집에는 안전한 지붕과 따뜻한 벽, 그리고 편안한 가구도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 근무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죠. 어깨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이제는 건강관리가 재산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라는 직설적인 조언이 그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김 부장님은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고 식단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작은 변화가 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엔진에 윤활유를 친 것처럼 말이죠. 건강 외에도 그의 시야는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머물다 보니 세상과의 단절감과 고립감 같은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자 그는 스스로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 바둑 동호회나 문화센터 그림 강좌에 등록하며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활기와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는 자신과 맞지 않아 금방 그만두기도 했고 어떤 강좌는 흥미를 잃어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김 부장님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큰 그림을 어렴풋이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듯 그의 은퇴 설계는 이제 막 첫 발을 떼고 있었죠. 김 부장님은 마침내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은퇴 준비가 단순히 통장에 돈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요.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듯 그는 이제 자신만의 은퇴 설계도를 보다 선명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남은 생을 채워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었죠. 그의 은퇴 설계는 이제 4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물론 경제적 안정이었죠. 무작정 돈을 불리려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그는 재정 플래너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수익률만을 좇는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금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를 탐색하며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했죠. 마치 댐의 수문을 조절하듯 재정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건강관리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빠르게 걷는 것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열었죠. 식단에도 변화를 주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자 김 부장님의 표정에도 한층 생기가 돌았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자산임을 몸소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회적 관계의 재구축이었습니다. 은퇴 후 단절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었죠. 그는 복지관 바둑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문화센터 그림 강좌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함께 전시회도 보러 다니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큰 보람과 활력을 주었죠. 마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여러 다리로 연결된 군도처럼 그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바로 끊임없는 학습이었습니다.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새로운 기술 습득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민센터 강좌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더뎌 답답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는 지적인 만족감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낡은 기계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듯 그의 사고방식과 능력은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면적인 준비 덕분에 김 부장님은 이제 어떤 상황에도 한층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더 이상 크게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죠.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 지출로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했을 테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세워둔 재정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해둔 자금을 활용하고 일부는 연금소득에서 유연하게 조절하며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배처럼 그의 은퇴 계획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이 순간 김 부장님은 자신이 그려온 큰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그림이 얼마나 탄탄하게 작동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을까요? 김 부장님은 마침내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죠. 오히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유와 여유가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경제적으로도 굳건한 안정감을 누리며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액수에 얽매여 작은 지출에도 마음 졸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이제는 돈에 쫓기기보다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십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곤 합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하시더군요. 때로는 아내분과 함께 조용히 국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젊은 시절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김 부장님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살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문서 작성법을 가르쳐드리기도 합니다. 어설프게나마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김 부장님은 사회에 여전히 기여하며 존경받는 멋진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를 마친 배가 고요한 항구에 닻을 내린 것처럼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은퇴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발견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김 부장님의 삶이 고스란히 증명해 보이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자유와 평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철저하고 다면적인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작은 위기 상황이 닥쳐도 더 이상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미리 구축해둔 견고한 은퇴 시스템, 즉 재정적인 안정망은 물론이고 규칙적인 건강관리, 풍성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이라는 4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신 겁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안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재테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주체적인 삶의 설계였던 거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핵심이라고 김 부장님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적인 삶의 설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과 용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걸까요? 은퇴는 더 이상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현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이 겪었던 막연한 불안감과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그려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